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내란 당시 언론사에 물과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을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에 이어 두 번째 내란 판단입니다.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하며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받고 당시 소방청장 등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결론냈습니다. 내란 집단이 내란 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몰랐고 실제로 단전단수가 이뤄지지도 않았던 이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선 이 전 장관이 경찰청장 등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봉쇄 상황을 알고 있었고 내란 행위 가담이 인정되는 이상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말한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이었던 이 전 장관은 선고 직후 미소를 지었고 방청석에 있는 가족이 아빠 사랑해라고 외치자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장관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특검팀은 판결 이유를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이어 오늘도 12.3 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하는 등 내란 실행에 중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지목한 이 전 장관의 내란 행위, 원종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관련해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내놓은 법적 판단도 역시 내란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김용현 등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는 물론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려 한 건 명백한 내란이라고 봤습니다. 헌법의 대의제 민주주의, 민주적 기본 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케 하고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행위들로 판단된다. 재판부는 이러한 전제 아래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내란 중요 임무에 가담한 거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의 중요 쟁점인 언론사 단전 단수 문건은 실제 존재했고 소방청을 지휘하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에서 모두 퇴장한 뒤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와 11분 동안 문건을 두고 상의하는 모습이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된 점 등을 볼 때 문건의 내용을 인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소방청 간부들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언론사 단전 단수 등을 논의했다는 증언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계엄 당일 소방청에 경찰의 특정 언론사 진입 계획 및 단전 단수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결국 증거자료와 증언 등을 감안할 때 이 전 장관의 당시 언행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말했던 거짓 주장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는데도 책임은커녕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각 부처별 한 장씩 문건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셨는데 더 비상계엄 관련 지시 문건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무위원들 다 반대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어 펼쳐 보이며 확인하는 장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문건을 꺼내어 한덕수에게 보여주며 설명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장관이 12.3 내란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한 점에 대해서도 소방청이 저희 소속 청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라든지 그런 소방 대응 상황은 없는지 그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당시 소방청 조치와 소방청장 증언 등에 비춰봤을 때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그 소속 외청인 소방청의 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범죄에 가담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으면서도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다만 재판부는 사전에 내란 범죄를 모의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소방청장과의 전화 한 통 외에 반복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실제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임찬종 법조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서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도 이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한덕수 전 총리 사건과 이상민 전 장관 사건, 그리고 오는 19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모두 각각 다른 재판부가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됐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자동적으로 내란죄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을 받았다는 것은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공범이었다는 뜻입니다. 공범 2명에 대해 이미 유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주범에게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내란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형량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징역 7년,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징역 23년이 선고됐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특검 구형은 똑같이 15년이었거든요. 이렇게 형량의 차이가 난 이유가 뭘까요? 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고된 징역 23년은 내란죄와 관련된 사실상 유일한 종전 판례인 12.12 5.18 사건 때보다 더 엄중한 기준이 적용된 결과였습니다. 당시 이진관 재판장은 위로부터의 내란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위험한 범죄로 보아야 한다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에게 오늘 선고된 징역 7년은 과거 12.12 5.18 사건 당시 전두환, 노태우를 제외한 다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선고된 형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국 이번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와는 달리 종전의 내란죄 판례를 참고해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이번 내란 사건 형량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사공선관입니다. 더 많은 기사와 라이브 이벤트까지 받아보시려면 오른쪽에 보이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